반갑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적나요? 안 적으셔도 돼요. 별 내용이 없어서. 그 쉽고 풀어서 해드리니까 굳이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보에 이렇게 요약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행을 떠나요. 8월 3일 8월 3일 날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고 8월 1일 날 월초 기도해야 되지, 2일 날 천도제 지내야 되지, 또 여행을 떠나신 분이 언제가 제사인지 금요일 날인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여행은커녕 그냥 유튜브로 구경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날씨가 덥다고 방에서 제가 그래요. 방콕 하면서 에어컨 밑에서 있으면 그게 휴가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나갔다 오시면 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3단 원로 어르신들은 아이 걸을 수 있을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갔다 오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굳이 막 산천초목 돌아다니면서 구경 안 하셔도 시원한 호텔 가서 1박 하는 호캉스라도 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쓰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월산 김일산 교무님이 예비 법강 항마의 그 정항 훈련에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훈련하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교도님들이 바빠서 훈련받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대요. 뭐 하는데 바쁘냐? 농작물 가꾸고 밥 메고 풀 메고 하느라고 바쁘다고. 그러니까 김일산 교무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다음 생에도 호미 들고 올 거냐? 그렇게 물었대요. 다음 생에도 호미 들고 오실 거예요? 뭐 훈련 날 시간도 우리 교도님들은 훈련 날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교도님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다음 생에 눈 뜨자마자 호미 들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그렇게 7걸음을 걸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호미 들고 이 세상에 태어날 건가? 이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네,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가지요. 여행을 가는데 누구랑 갈 건가? 여행하면 일단 집을 벗어나야 돼. 일단 집을 벗어나고 하루를 주무시든 이틀을 주무시든 밖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행이다. 누구랑 갈 건가,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그냥 아무나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직구에서 10월 달에 뭐 어디 해외여행 베트남을 간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주관하는 교무가 느닷없이 2학기 때부터 공부한다고 박사 과정을 밟는다고 자기가 바빠서 진행을 못하니 진행 추진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준비를 하시던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뭘 어떻게 국내나 돌아다니다 하룻밤 자고 오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광주 전남교구 교무들이 베트남을 간다더라, 우리랑 비슷한 코스로 간다더라, 거기에 합류해서 가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물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가면 안 갔지, 뭔 남의 교구 가는데 우리가 얹혀서 가냐, 불편하고 우리는 서로 아니까, 임실직구는 그래도 만난 횟수가 어딘데 서로 알기도 하고 속도 다 알고 하니까 그냥 불편함이 없는데, 불편해도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죠. 근데 광주 전남교구 잘 얼굴도 모르고 젊은 교무들하고 끼어서 난 안 가, 나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랬더니 누구랑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누구랑 나한테 힐링을 주는,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는, 그리고 갔다 오면 회복이 되는, 피곤이 회복이 되고 그런 사람하고 갔다 와야죠. 가고 싶은 사람, 좋은 사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요.
이럴 때는 8월 3일에는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가지 말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아들 따라서 한 분은 가시고 딸 따라서 한 분은 가시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가셔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로 갈 건가, 며칠을 갔다 올 건가, 그리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목돈이 들더라고요. 제가 해외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좀 가까운 데 가도 100 얼마 막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겠구나. 적금을 붓던지 개 모임을 해서 다녀오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근데 이제 종류가 있어요. 여행하는데 종류. 그냥 하룻밤 자고 오는 그런 단순한 여행도 있지만 수학여행 있죠. 수학여행. 저희는 서울 그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전세를 냈어요.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통으로 전부 우리 학교 학생들 내 따뜻한 물 한 잔 드세요. 학생들 다 타고 가는 거야. 어디로? 경주로. 해봤자 경주만 가. 수학여행을. 그런데 이제 11년 전에 아우 배를 타고 어디를 가요? 제주도를 갔네. 누가?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304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런 여행도 있어요. 그런 여행. 집으로 못 왔어요. 그냥 그 팽목항에서 그냥 그 가족들은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는데 4월 16일만 되면 가 있는 거야.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고. 요즘같이 애기들도 안 낳는데 세상에 그냥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그런 수학여행도 있어요. 뭐 비행기는 뭐 그래도 화면에 저도 생각이 나. 그때 제가 서울 거마교당에 근무했을 텐데 테레비를 딱 켰는데 막 배가 막 바닷속으로 막 들어가는데 어떻게 손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막 수장이 되는데도. 내가 막 어떻게 왜 저러는데 왜 꼼짝을 못해 아무것도 못하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법당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여행도 있어요. 그리고 교화를 위한 여행도 있어요. 교화. 처음 미국에 원불교 씨를 뿌리러 가셔. 백상원 교무님이 초타원 어느 정도 동부, 서부 서너 군데 이제 교당을 만드시고 그때 이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제 조금 친해졌어. 소련,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친해져가지고 이념 갈등이 조금 없어지고 서로 뭐 여행도 가고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백상원 교무님이 아이고 때는 이때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냐면 러시아 모스크바를 가시는 거야. 왜? 놀러? 안 놀러. 교화를 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씨를 뿌리기 위해서 모스크바 알지도 한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또 얼마나 불모지예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셔요. 가가지고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지 어디다가 뭐 물어볼 데도 없지 그런 게 처음 가가지고 가이드 모스크바 가이드는 누가 가이드를 할 것 같아요? 모스크바인들이 가이드 할 것 같아요? 러시아인들이? 한국 사람들 가이드 누가 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 뭐 한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멀리 모스크바까지 가서 가이드를 하겠어요? 고려인이에요. 고려인이 누구예요? 우리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그 일본 막 그 침략 그 안에서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어디로 북으로 모스크바 러시아까지 가신 넘어간 그 동족 우리 민족들이 이제 고려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촌 이루고 살고 거기서 이제 저희 한국이나 외국에서 그 여행을 오면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이드를 하는 사람이 미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사람 좀 모아달라고. 우리 행사가 있는데 사람 좀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22명의 누굴 데리고 왔겠어요? 러시아인을 데려왔겠어요? 고려인을 데리고 왔어요. 고려인. 22명의 고려인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원불교에서 행사를 하니까 이제 점심을 거하게 대접을 하고 호텔 식당에 조정근 법사님을 모시고 이제 처음으로 법회를 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으로 부패를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어른들이 한국에서 6명이 오셨어요. 6분 어른들이 송영봉 교무님으로 해서 조정근 교무님으로 해서 또 신문사 또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오셨겠죠. 6명을 그 자가용 한 대에 태워가지고 저기 아파트로 숙소 아파트로 가지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러시아나 이런 외국에 처음으로 가면 이제 도둑을 맞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백상원 교무님이 백에다가 미국에서 준 전별금, 그 다음에 미국 방문객들이 교무님 가신다고 하니까 요만큼 인연이 되는 분도 와가지고 불전에 헌공하고 하는 거 돈 다 달러를 다 모아가지고 크로스 이렇게 백에다가 넣어갖고 이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야. 아파트에 둘 수도 없어. 도둑이 막 다 털어가니까. 그냥 몸에 지니고 다니고 이제 그 자가용에 6분 어른들을 이제 태워서 아파트로 먼저 출발하라고 하면서 그 백을 송영봉 교무님한테 드려 맡겨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갖고 다니면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그 양반한테 맡기고 그분들은 아파트로 보내드려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 러시아 돈이 이제 조금 있고 그걸로 택시를 불렀어요. 백 교무님이. 그리고 그때 이제 서경애 씨 아들 자가용으로 6분을 태워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서경애 씨는 아마 거기 그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마 그 회사 사업 문제로 거기 가 있었던 일가족이 거기에 가 있었던 사람을 또 어떻게 소소문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그 아들이 차를 몰고 6분 어른을 모시고 아파트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백국 교무님은 러시아 돈 얼마를 이제 지갑에 넣고 뭘 했냐면 한운숙 교무님이 누구예요? 전북 교구장님이시죠. 한운숙 교무님, 김태원 교무님 지금 알마트 교당 교무거든요. 저희 동창인데 그렇게 셋이 이제 택시를 콜한 거야. 택시를 불렀어. 택시를 승차를 해가지고 한 40분 정도 가니까 택시 앞에 갑자기 자가용이 더 이상 못 가게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내리라고 강도를 만난 거예요. 다 내리라고 하니까 이제 워낙 해외에서 능수능란하게 이 백상원 교무님 처리를 해요. 지갑을 다 주고 시계도 풀러서 주고 그리고 이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막 이제 뒤지는 거야. 여자 교무들을 막 주머니도 뒤지고 막 어디도 뒤지고 그러니까 막 스톱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나이키 신발 미국에서 저 러시아 간다고 하니까 교도들이 나이키 신발을 사줬나 봐요. 몇 번 안 신었는데 그 신발을 벗어서 주는 거야. 그리고 한우숙 교무님도 보니까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어. 그러니까 야 너도 벗어라. 그래가지고 나이키 신발을 그 강도한테 줘. 근데 강도가 이렇게 보니까 백사원 교무님이 자그만해요. 저보다 저만큼 하나, 저보다 좀 작나. 발이 얼마나 작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발을 대두고 들어가도 않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백사원 교무님 나이키 신발 운동화는 그냥 택시 안에다 집어 내던지고 한우숙 교무님 크시잖아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이제 택시 기사한테 뭐라고 하니까 이제 택시 기사 이 사람들 다 칼로 뭐 목에 대고 막 이러니까 그 엎드리라고 우리 갈 테니까 엎드리라고 무슨 수작을 부릴까봐 엎드리라고 하니까 세 명 교무님 엎드리고 있고 택시 기사하고 이렇게 짠 것 같아. 택시 기사가 그 강도들 데리고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 그래 이제 집에를 가야 되잖아. 그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을 보아하니 밤 11시 40분 정도 된 것 같아. 컴컴한데 저 멀리 불 켜진 데가 저 멀리 있어. 그래서 저쪽 계속 걸어가면 인가가 있겠구나. 그리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강아지, 그 러시아 개 산책시킨다고 여자 2분이 개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러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이제 김태원 교무가 그 여자들한테 다가가서 여기 그 아파트 근처에 무슨 극장이 있었나 봐요. 다른 거 다 모르고 극장 있었고 그 극장 이름만 외워온 거야. 백상원 교무님이 너 저기 가서 저 여자들한테 그 극장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봐라. 너 혼자 러시아 말을 할 수 있으니.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웬 동양 남자가 막 가까이 오니까 무서운 거야. 이 여자들도 막 뒷걸음도 치고 막 가려고 하니까
백상원 교무님하고 한은숙 교무님이 가서 그 여자들을 잡았어. 팔을 딱 잡고 한은숙 교무님이 자기 발을 보여준 거예요. 맨발 먹고 거기까지 걸어온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러시아 여자들이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한 30분 정도를 걸어서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극장 앞으로 딱 모셔다가 들여서 아파트로 들어와 집으로 무사히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는 그냥 시간은 11시 반이 됐는데도 안 오지. 이 사람들이 진짜 뭐 만나긴 만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들 세무진 들어오니까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이제 뭔 일 있었냐고. 네,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국내에 이 말이 들어가면 그나마 모스크바 교화 해보기도 전에 이제 다 철수해라 그럴 거니까 우리가 한봉하자. 입을 꽉 다물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런데 이제 조정근 법사님이 설법을 하시고 처음으로 러시아에 그 법회를 받잖아요. 그러니 비디오 촬영을 한 거야. 김태원 교무님이.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강도는 다 뺏겼어. 근데 국내에서는 비디오 촬영도 하더구만. 그거 자료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다 뺏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뾰록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교화를 위해서 여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생 고생을 하면서 지금 알마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모스크바 한국학교, 한국 코리아 뭐 문화학교 뭐 이런 거 다 세워서 지금 열심히 교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상원 교무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서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일이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행을 떠나신 분이 계신다. 우리 교도님 아드님 윤원국 교도님 큰아들이 57세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근데 좀 아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파도 뭐 집에 일거리랑 도와드린다 해서 저는 그렇게 빨리 유명을 달리할 줄 몰랐는데 또 이제 바로 끝나고 또 입관 독경하러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화를 위해서 여행하는 길은 정보도 없어요. 그날에 대해서 정보도 없어. 영어밖에 못 하시죠. 백상원 교무님은 초행이에요. 초행.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씀하셔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군가는 와서 그 개 산책시키는 그 여자 러시아인 2명 그 사람들이 와서 우연찮게 도와줘서 숙소를 안내까지 해주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원불교 교화를 한다고 하면 도와주는 보살, 법기 보살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 교화하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그죠? 그럴 일이 없고. 마지막에 대종사님이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셨는데 초여름에 가셨어. 초여름. 그러니까 이때 6월 말 뭐 그때쯤 초여름에 가셔가지고 비가 보슬보슬 오는 거야. 신계사라고 하는 절을 가야 되는데 산을 좀 넘어서 신계사라고 하는 절을 가려고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날씨가 안 받쳐줘. 보슬보슬 와.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어. 모처럼 시간을 내서 그 금강산까지 가셨으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고 이 비가 보슬보슬 오니 개일 것 같다 싶어서 출발을 했어. 일행이 대종사님 1분, 제자 4분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셨거든요. 가다가 비가 너무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어저께처럼 소나기가 막 퍼부으니까 아이고 우리 도저히 못 가겠다. 찻집에 와서 이 비가 지나가는 소나기인 것 같으니 찻집에서 기다리자. 그리고 찻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요만한 아이 하나가 우산 2개를 들고 오는 거야. 대종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우산 쓰시라고. 그 우산 들고 한 분은 팔타오님은 우산을 챙겼고 여자분이라 우산을 양산 겸 우산을 챙기셔서 그 양반 우산을 썼고 두 분해서 우산을 쓰고 신계사라고 하는 절까지 잘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빙긋이 대종사님 뭔가를 아시는 것처럼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고 하고, 수계농원을 가기 위해서 삼내역, 수계농원 가려면 지금은 삼내역에서 지금 자가용으로 막 다니지만 그때는 삼내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뭐 택시를 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희한하게 대종사님께서 삼내역에 내려서 역전을 막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본 사람도, 교도도 아니야, 그 사람이 그냥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택시기사, 내가 택시기사인데 여기 타시라고. 물론 이제 여비는 드렸겠죠. 그렇게 해서 또 그 수계농원까지 또 무사히 잘 가셨어요. 그리고 일을 다 보시고 나오시는데 또 이제 길가에 한나절 서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언제 오나 그러고. 그런데 아까 갈 때 탔던 택시기사가 다시 와서 그 대종사님과 제자들을 태워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대종사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법기보살이 내가 필요할 때, 우산이 필요하면 우산을 보내주고, 차가 필요하면 택시 기사를 보내주고, 또 집에 가려고 서 있으면 또 기사가 와서 나를 태워다 주고, 그러니까 법기보살이 확실히 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이니까 이제 그런 행운을 만나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금강산에서도 법기보살을 만났고, 수계농원 갔다 왔다 하면서도 법기보살을 만났다. 1940년경이에요. 1940년경. 광복이 언제 졌어요? 광복절이 언제예요? 8월 15일. 이제 조금씩 오네요. 8월 15일. 몇 년도예요? 1945년. 광복이 되면서 그때 이제 막 그 일제 침략기에 있다가 광복이 됐으니 얼마나 기뻐. 또 다른 지배를 받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지배, 군인들 지배, 또 다른 미군의 지배 이런 걸 받기는 하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승만 대통령이 막 헌법을 막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제헌절이 7월 17일 날 제헌절이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데, 너무 이제 월화수목금 추우신가요? 에어컨 하나 끄세요. 그 월화수목금 5일 주 5일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공휴일이 너무 많다. 우리 국경일이. 그렇게 해서 제헌절, 국군의 날 이런 날이 다 이제 국경일이 안 되고 취소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 1940년경 대종사님께서 수양길을 떠나십니다. 1943년에 수양길을 떠나셔요. 그러면서 황희천 그 제자한테 대종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세상.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좀 물 좀 드세요. 물 좀 따뜻한 물을 미리 떠다 놓고 좀 드세요. 그렇게 기침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목이 찢어집니다. 황희천이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종사님한테. 그래서 대종사님이 나는 수만 년 후 일도 다 한다. 그러세요. 내가 아는 거 증거를 대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좋겠다. 좋은 세상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황희천 그 제자가 그럼 대종사님 못 보시냐? 우리 다 같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대종사님은 못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랬더니 대종사님께서 나는 못 보지 그러셨대요. 당신이 먼 여행을 가실 걸 암시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꿈에도 우리 대종사님이 열반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먼 수양길을 떠날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서두르시죠? 뭘 서둘러요? 정전 편찬을 막 서두르세요. 정전을
가끔 한 줄 써놓고 또 생각나면 또 써놓고 하시다가 이제 책으로 엮고 문장에 문제가 없는지 막 열심히 밤을 새워서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떠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나온 것이 우리 정전 일원상의 진리부터 저 뒤에 법의 등급까지 있는 정전이 대종사님 먼 수양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주신 유산입니다. 여행자에게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공부인들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뭐냐면 불지, 부처님의 땅에 가는 부처님의 땅에 이르는 것, 이것이 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늘 안드나 서나 부처님, 또 집에 계시나 교당에 오시나 부처 공부되는 거, 부처 공부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공부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잊지 마시고 여행 가는 분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내가 여기 뭐 하러 왔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으셨으면 좋겠고 날씨가 덥고 이제는 장마가 끝나서 가끔 한 번씩 소나기는 내려도 이제 다시 또 더워지는 계절입니다. 여행을 잘 다녀오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이 아닌 2, 3일 힐링을 하고 돌아오셔서 또 신명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